닫고 자면은 죽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여름철이 되면서 선풍기를 틀고 자다 사망했다는 소식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열대야 때문에 잠을 설친다고 해서 선풍기를 머리맡에 켜놓고 잠드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라는 사실 유념하셔야겠습니다. 그런데 사망한 원인이 과연 선풍기 때문일까요? 무더위에 지쳐 집 밖으로 나온 시민들로 드넓은 공원 풀밭이 가득 찼습니다. 찜통 전동차 출퇴근길에 승객을 짜증나게 해줍니다. 하루에 100만 명을 실어 나르는 서울 인천 서울 수원 사이에 운행되는 1호선 전철이 삼복더위에도 냉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집에 가면은 땀에 완전히 젖어요, 옷이요. 더워가지고 그냥 진짜 말도 못합니다. 너무 더워서요. 사우나탕 같아요. 매표소와 개찰구가 있는 대합실의 온도는 섭씨 34도. 섭씨 35도를 37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막 찜통 속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하철을 타려면은 막 짜증스럽고. 요즘 각 초등학교에서는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때문에 수업에 큰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들이 냉방시설은커녕 선풍기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어서 그야말로 찜통 교실에서 공부해야 하는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수업 시간에 공부가 잘 안 되니? 네. 왜 어떻게 안 돼? 너무 안 돼요. 거의 안 들어와요. 더우면요? 그냥 쉬는 시간만 기다려요. 여름에 찜질방이 필요 없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오기가 귀찮아요. 오후 들면서 교실 온도는 30도. 몸을 가누기가 힘들고 얼굴엔 땀이 절로 흐릅니다. 연신 얼음물을 마시느라 선생님 말씀이 귀에 들어올 리 없습니다. 선풍기 4대를 다 틀어놨는데도 좀 굉장히 더운 상태거든요. 글쎄 한 체감 온도로 따지면 한 37, 8도 되지 않을까. 불볕더위로 국민학교에서는 체육활동을 중단하고 교실 대신 시원한 등나무 그늘 밑에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여름 풍속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에어컨을 설치하는 학교들이 늘고 있기 때문인데 교육당국의 예산이 아닌 학부모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에어컨을 설치하는 학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돈을 모아 에어컨을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학생들이 공부하는 입장에서 학교에 에어컨이 있어야지만 가장 많이 생활하는 공간에 에어컨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선풍기와 에어컨 등 가전제품과 청량음료 수요가 부쩍 늘고 부족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열도 없는 상태고 판매도 지금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도저히 살 수가 없어가지고 백화점에는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백화점에도 없어가지고. 넓은 매장에는 이미 예약이 끝난 선풍기 한 대만이 외롭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에어컨이 지금 이제 품절 상태거든요. 여기 있었는데. 여름철 가전제품이 품귀 현상을 보이는 요즘 용산과 세운상가 등 전자제품 도매 시장에서는 공공연히 웃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용산 가전제품 상가입니다. 이상하게도 이곳에는 어디서 나왔는지 그 귀하다는 에어컨과 선풍기가 도로에까지 쌓여 있습니다. 웃돈만 주면 어렵지 않게 냉방기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보통 때는 할인돼 판매되던 에어컨과 선풍기가 지금은 도리어 소비자 가격의 15% 정도의 웃돈이 붙어 있습니다.
중간 상인 쉽게 얘기해서 하다가 갖다 주는 사람들이 그만큼 비싸게 받는다는 얘기예요. 더위에 지쳐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이런 냉방기를 사야 하는 시민들은 바가지 상술에 분통을 터뜨립니다. 건강한 체격의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집에서 선풍기를 켜놓고 낮잠을 자다가 그만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찜통 더위 때문에 선풍기나 에어컨을 켜놓고 자다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선풍기를 틀어놓은 채 잠을 자다 숨지는 사고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선풍기를 틀어놓고 자는 것은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라는 사실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외출했다 돌아온 정구는 선풍기를 켜놓고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다 잠이 들었습니다. 2시간 정도가 지난 뒤 정군의 형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정군은 소파에 기댄 채 숨져 있었습니다. 2평짜리 단칸방에 살고 있는 80살 김모 할머니는 선풍기를 켜놓고 잠들었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선풍기가요, 바로 그 정면을 향해서 계속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창문은 닫혀 있는 상태였었고 선풍기는 뭐 계속 돌아가고. 어젯밤 문을 닫은 채 선풍기를 켜놓고 자던 40대 김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처음에 들어가니까 방 안은 밀폐되어 있고요. 선풍기는 계속 돌아가고 있고. 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탄산가스가 선풍기 바람으로 일어납니다. 이 탄산가스는 농축된 채 산소 대신 몸 안으로 들어와 탄산가스 중독 현상을 일으킵니다. 또 선풍기 바람은 체온을 낮춰 신체의 신진대사 기능을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주로 산소 부족이죠. 산소 부족으로 인해서 호흡곤란, 그리고 질식하게 되죠. 두 번째는 저체온증 때문에 사망하게 됩니다. 찬바람에 계속적으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체온이 26도씨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인체의 기능이 모두 상실되기 때문에 저체온증으로 급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기면 길수록 강도가 심으면 심을수록 노약자, 어린이, 심장병이나 호흡기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일수록 치명적입니다. 네, 지난 3년간 알려진 선풍기, 에어컨 관련 사망사고는 20건 정도. 대부분의 사인으로 저체온증과 질식사가 언급되다 보니 일반 시민들도 사실 대부분 그렇게 믿고 있는데요. 틀어놓고 자면은 죽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밀폐된 공간에서 틀고 자면 질식사 된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밀폐된 공간에서 선풍기를 틀어놓고 잠을 자면 위험하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내주셨거든요. 그게 사실인가요? 실험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일반인들의 생각처럼 선풍기를 틀면 산소가 줄어들까? 우리는 각종 기체를 분석하는 장치인 글로브 박스를 통해 선풍기를 틀어놓았을 때 산소 농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분석 결과를 한번 직접 보시죠. 지금 이 컴퓨터에서 산소와 질소의 농도가 측정되고 있습니다. 이쪽 화면은 1시간 전에 저희가 선풍기를 틀지 않고 측정한 데이터고요. 이쪽은 저희가 1시간 지난 다음에 산소의 농도를 변화를 지금 측정한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1시간 전에 산소의 농도와 1시간 후에 산소의 농도가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진짜네요? 그러니까 선풍기를 오랫동안 틀어놔도 산소의 농도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실험으로서 실제로 선풍기가 인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실험을 통해 확인해봤습니다. 건강한 성인 남성 3명을 아무것도 틀지 않는 방과 선풍기, 에어컨을 튼 방에서 각각 자도록 하고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아무것도 틀지 않은 방에서 잔 사람은 체내 산소 농도를 나타내는 산소 포화도가 90%로 측정됐고 더워서인지 수면 효율은 83%로 푹 잠이 들지 못했습니다. 선풍기를 틀고 잔 경우는 산소 포화도가 94%로 몸 안의 산소 농도가 오히려 올랐고 수면 효율도 85%로 더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에어컨을 틀고 잔 경우 역시 산소 포화도는 94%로 잘 유지됐고 수면 효율은 95%로 가장 잘 잘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선풍기가 체온을 떨어뜨린다는 것이 가능한 건지 확인해봤습니다.
아무것도 틀지 않은 방과 선풍기를 틀고 잔 경우는 체온이 37도 정도였고 에어컨을 틀고 잔 경우는 이보다 조금 낮은 36.3도로 측정됐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요. 그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던 사망 원인으로 사망했는데 우연히 선풍기가 켜 있었다는 거죠. 그걸 이제 부검하거나 또는 사망 원인을 찾아보지 않아서 마치 그게 선풍기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된 것이고 질식을 일으키기도 창문을 하는. 완전히 닫아도 공기의 흐름을 완전히 차단하는 그런 밀폐된 공간이 안 되고요. 수면 조절 정추가 작용을 했다가 작용을 안 했다, 다시 작용을 했다, 반복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체온이 극단적으로 떨어지는 일은 정상적인 환경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의학은 선풍기와 에어컨이 수면 효율을 올려줄 뿐 사망을 부르는 위험 도구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너무나 소중했던 사랑이 뜨거운 태양 아래서 까맣게 나를 태우고 떠나가 버렸어. 마지막 사랑이길 바랬어.